챕터 2 부등식과 연립방정식 단원을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과서 54쪽을 펴고요. 첫 번째 단원이 1차 부등식이에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준비학습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학습 1번을 볼게요. 여러분들은 자를 준비해 놓고요. 자를 이용해서 한번 밑줄 그어주세요.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라고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데, 먼저 A는 마이너스 5 이상에다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B는 2 미만에도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에도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초과 밑줄 긋고 이하. 자, 이렇게 이상, 미만, 작거나 같다, 초과, 이하가 나왔는데, 이걸 부등호로 어떤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먼저 쓴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과 답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은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죠. 아마 거의 대부분이 썼을 것 같고요. 미만은 작다입니다. 등호가 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말 그대로 작거나 같다예요. 그 다음에 초과, 어떤 x의 값이 마이너스 1 초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3 이하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한 나타내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자, 2번을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인데요. 일단은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중 옳은 것.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틀린 부분을 한번 수정해 보고요. 문제를 푸는 시간은 따로 주지 않으니까 플레이 버튼을 잠시 멈추고 본인이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됩니다. 자, 먼저 정답을 한번 볼게요. 1번과 4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번과 4번은 옳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A와 B가 같으면 양변에 같은 수 2를 더해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뭘까요? A와 B가 같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항이라는 말을 쓰는데, 등호의 반대편으로 이항하게 되면 부호가 반대가 되죠.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바꾸면 되겠죠. 3번도 보면 A와 2B랑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2A와 B랑 같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당연히 틀린 겁니다. 이거 고칠 수가 없네요. 4번은 4분의 2 이퀄 2분의 B인데 양변의 양수, 같은 양수, 여기는 이제 이퀄일 때는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호가 성립한다. 양변에 얼마를 곱한 걸까요? 4를 곱한 겁니다. 이렇게 4를 곱하여도 결과는 같다.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4번. 이번엔 55쪽을 볼게요. 55쪽에 자, 1단원 1단원의 제목이 부등식과 그 해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정의를 알고 부등식의 해가 무엇인지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자를 이용해서 성취 기준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성취 기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볼까요? 성취 기준이 무엇이냐면 부등식과 그 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등식이 무엇이고 부등식 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등식의 성질 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등식을 배울 때도 등식의 성질이 있었잖아요. 방금 전에 그 준비학습에서 풀었듯이 부등식에도 그와 유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목에 부등식은 무엇일까, 또 부등식 해는 무엇일까, 여기에도 밑줄을 그어주고요. 이 제목이 바로 이제 제목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에는 이렇게 밑줄을 긋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탐구해 봅시다를 볼게요. 자, 먼저 내용을 보면 영상물 등급위원회라는 게 있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스킵해도 되죠. 영상물의 내용과 표현 정도에 따라 영상물의 관람 가능 연령을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이제 다음을 부등호를 사용해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영화를 볼 때나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 흔히 이렇게 전체 관람과, 그 다음에 12세 관람과,
그다음에 15세 관람가 이런 표시 봤죠. 아주 익숙할 거예요. 모든 연령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12세 이상, 그다음에 15세 이상, 여기 이상에다 밑줄 읽으면 되겠죠. 이상이니까 방금 전에 봤듯이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걸 내용을 읽으면서 1번 먼저 답을 한번 해볼까요? 12세 이상 관람가인데요. 등급이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나이를 X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나이를 만 X세, 이렇게 어떻게 이제 문제에 만약에 X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때는 X에 대한 정의를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문제 설명이 없는 X에 대해서 쓸 때는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X의 값의 범위는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엔 2번도 마찬가지 15세 등급 의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나이를 Y세, 볼 수 있는 나이 Y세라고 했을 때 Y의 값의 범위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X는 12보다 크나 같다, 또 Y는 15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책의 요 하단에 보면 저기 이제 부등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줄 그을게요. 자, 여러분은 자를 이용해서 그라고 그랬죠. 부등호가 있어요. 부등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4개가 있어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시계에 2개의 부등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뭐라고 하냐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밑줄 그어주시고요. 꼭 자를 이용해서 그어주시고, 왼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돼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를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2개를 모두 양변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이제 등호를 배울 때 똑같은 의미가 거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밑줄 그어주세요. 등식에서와 같이 왼쪽을 좌변, 부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우변이라 하고 그 다음에 양변이라 한다. 밑줄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을 가볼까요? 보기에서 같이 이렇게 어떤 수,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밑줄 그어보세요. 어떤 수 x에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이렇게 한글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기호를 사용해서 부등호로,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수 x에 2를 더한다. x 플러스 d가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다음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시면 한번 써보세요. 자, 먼저 쓰고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수 x의 3배에서, 그러니까 3x가 되겠죠. 4를 뺀, 그러니까 마이너스 4는 7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볼까요? 3배에서 4를 뺀 수 3x-4는 7보다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어떤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의 키, 이런 건 이제 아마 뭐 에버랜드나 놀이공원에 가보면 항상 봤을 거예요. 탈 수 있는 사람의 키가 제한이 되어 있죠. A cm는 100cm 이상, 여기 이상이니까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A는 10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책을 넘기시고 맨 위에 문제 만들기를 한번 볼까요? 문자를 사용한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을 쓰고, 그러니까 먼저 문장을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짝과 바꿔 부등식으로 나타내 보자는데 지금은 짝과 바꿔 풀 수가 없으니까 한번 써보는 것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어려우면 이걸 예시를 똑같이 보고 써도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쓰기 어려운 학생들이 이걸 똑같이 써도 됩니다. 한 권에 500원 하는 공책 X권 밑줄 그어보세요. 이렇게 쓰고 밑줄 그어보세요. 그럼 총 액이 얼마인가요? 한 권에 500원 하는 공책이 X권이 있으니까 총 금액은 500X가 되겠죠. 또 한 자루에 200원 하는 연필 5자루. 그러니까 200 곱하기 5가 되니까 1000원이 되겠네요. 그죠? 값은
3,000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작다예요. 이렇게 작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문장을 먼저 쓴 다음에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500x와 1,000원 이 합은 3,000원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부등식을 이용해서 부등호를 이용해서 사용을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로 쓸 시간이나 풀칠 시간 안 주니까 적을 때는 멈춤을 하고 다 적은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이제 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 자, 등식에서 해는 등호를 만족한 x의 값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x의 값이 자연수일 때 이런 조건이 주어지고 이거예요. 해라는 건 뭐냐면 부등식을 참이되게 한 x의 값. 이게 바로 해예요. 이렇게 하고 별표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부등식의 해.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메모를 할 때는 빨간색으로 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는 검은색. 부등식의 해. 이렇게. 뭐 밑에 나와 있지만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메모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대입하면서 부등호를 만족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1, 2, 3일 때는 참 만족합니다. 그죠? 5보다 전부 다 작아요. 그런데 갑자기 4일 때부터는 맞지가 않아요. 거짓. 그러면 이 부등호를 만족한 x의 값은 3개가 되겠죠. 1, 2, 3이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등식을 생각하면 사실은 부등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밑줄 긋게요. 부등식을 참이되게 한 x의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모든 부등식의 모든 해를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하면 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밑줄 긋죠. 그 다음에 예제는 이걸 한번 그대로 볼게요. 이렇게 x의 값이 자연수 전체라는 것보다 이렇게 x의 값을 4개로 제한을 해뒀죠. 그럼 4개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3-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x의 이 식을 만족하면 해가 되는 거죠.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x가 -1일 때, x가 -1일 때, 0일 때, 1일 때 대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일 때 참, -1일 때 참, 근데 0일 때와 1일 때는 만족하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만족하는 부등식 해는 -2와 -1 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먼저 이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조건이 주어질 때는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x의 값이 5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니까 1, 2, 3, 4가 되겠죠? 1, 2, 3, 4를 대입해보라는 얘기예요.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항을 해서 x의 범위를 구하긴 하는데 지금 한번 대입해서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x의 값이 1일 때 한번 대입해보세요. x 이퀄 1, 그 다음에 x 이퀄 2, x 이퀄 3, x 이퀄 4 이렇게 대입해보는 거예요. 1을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1을 대입하니까 2 마이너스 2 0이네요. 그죠? 만족하죠? 이럴 때는 참이구나.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차례대로 대입해서 1번,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2, 9, 2, 3, 4. 꼭 직접 대입해서 해를 한번 구해보세요. 풀이 과정을 잘 써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쪽을 보면 자, 위에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부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여러분 그 등식의 성질이 있어요. 등호의 성질은 서로 같은 두 수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게 바로 성질인데요. 부등식에도 이와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알아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진도를 나가기 전에 먼저 간단한 EBS 동영상 하나 보고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
딱 걸렸어, 라온. 게임하는 거 아니야.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은 시청할 수 없다고 여기 써있지? 라온 몇 살이야? 400살. 장난할래? 너 14살이잖아. 15세 미만은 시청할 수 없으니까 넌 볼 수 없는 프로야. 간단하게 식으로 알려줄까? 나이를 X세라고 하자고. 15세 미만이니까 X는 15 미만.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지. 놀이공원에 가도 써있어. 회전 목마를 탈 수 있는 사람의 키는 100cm 이상이다. 그 말도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 키를 Xcm라고 하자고. 100cm 이상이니까 X는 100 이상이라고 나타낼 수 있지. 이렇게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네 가지 부등호를 써서 나타낸 식을 부등식이라고 해. 아하! 등식이 아니라서 안에 부자를 써서 부등식이구나. 맞아. 알고 보면 우리 주변은 부등식으로 가득 차 있어. 라온이 쓰는 휴대폰은 청소년 요금제잖아. 기본 요금이 5,000원이고 통화료가 1분당 100원이고 한 달에 18,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지. 이 요금제도 부등식으로 나타내볼까? 통화 시간을 X분이라고 하면 1분당 100원씩 올라가니까 100 곱하기 X분, 100X가 되겠지? 거기에 기본 요금 5,000원이 있으니까 100X 플러스 5,000. 한 달에 18,000원까지니까 18,000원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짠! 부등식으로 나타냈지? 잘 됐군. 그렇잖아도 오늘 의뢰할 문제가 이겁니다. 2x-7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되게 하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부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그 부등식의 해라고 해. 부등식의 모든 해를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지. 낯설다. 부등식에도 해가 있구나. 당연하지. 만약 이 식이 말이야 부등식이 아니라 등식이었다면 해는 뭘까? 그야 식을 풀어가면 되지. 해는 2분의 7. 맞아. 해가 한 개지. 하지만 부등식의 해는 반드시 한 개뿐일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 여기 이 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게. 먼저 x의 값이 1이면 2x-7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부등식 2x-7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참이 되지? x의 값이 2일 때도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참이 돼. x의 값이 3일 때도 마이너스 1이니까 참. 하지만 x의 값이 4일 때는 좌변이 1이 되고 0보다 크니까 이 부등식은 거짓이 돼. x의 값이 5일 때도 좌변을 계산하면 3이 되고 0보다 크니까 이 부등식은 거짓이 돼. 그래서 부등식 2x-7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1, 2, 3이야. 근데 말이야. 등식에는 등식의 성질이 있잖아. 그럼 부등식에도 부등식의 성질이 있나? 가끔씩 천재적인 데가 있단 말이야. 지금 막 부등식의 성질을 말하려던 참이야. 등식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식을 간단히 해서 해를 구했듯이
부등식에서도 그 성질을 알면 간단하게 해를 구할 수 있지. 예를 들어 부등식 2는 4보다 작다를 봐봐. 양변에 2를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지? 양변에서 2를 빼도 양변에 2를 곱해도 양변을 2로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지. 에이, 등식의 성질하고 같잖아. 끝까지 들어봐. 등식의 성질과 다른 점이 있다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아, 그러네. 부등식에서는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호가 바뀌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구나. 맞아. 부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단,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근데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해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며? 응. x가 자연수일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를 풀어볼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좌변에 x만 남겨놓고 식을 정리해보자고. 이렇게 양변에서 5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지.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는데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 기억하지? 그래서 x는 7보다 작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자연수 1, 2, 3, 4, 5, 6. 일일이 부등식에 대입해보지 않아도 해를 구할 수 있구나. 바로 그거야. 앞으로 온 15분 프로그램 보지 말고 이걸 보도록. 나 400살이라니까, 400살! 방금 전에 동영상에서 봤듯이 부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성질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는데 단지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다시 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자, 먼저 탐구해 봅시다를 볼게요. 방정식을 풀 때 등식의 성질을 배웠던 것이 생각나. 예를 들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이 성립했지. 예. 부등식에도 비슷한 성질이 있을까? 지금 예에 나왔듯이 그 등식의 성질을 생각하면 돼요.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다음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어 보자인데 한번 먼저 써 넣어 볼까요? 1번 따로 풀 시간은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멈춤을 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면 됩니다. 먼저 정답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면 숫자가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원래 이제 2와 4가 있었는데 양변에 같은 수 2를 더한 거예요. 양변에 같은 수 2를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양변에 같은 수, 이때는 양변에 더하는 수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이 없다. 상관없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이제 덧셈을 했으니까 뺄셈을 해봐야 되겠죠. 2와 4인데요. 당연히 4가 더 크죠. 그런데 양변에서 같은 수 2를 빼준 거예요. 그죠? 뺄셈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음수를 빼줬어요.
그래도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곱셈을 볼까요? 2와 4, 당연히 4가 큰데요. 양변에 양수 2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4, 8이니까 당연히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하지만 이번에 음수를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2를 곱했습니다. 음수를 곱할 때는 맨 처음에는 2가 4보다 작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곱한 결과, 마이너스 1을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8이잖아요.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더 크죠. 그러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가 되는 겁니다. 나누기도 볼까요? 맨 처음에 2와 4, 4가 더 크죠. 자, 그런데 양수로 나눠줄 때는 나눈 결과에 따라서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2와 4, 4가 더 처음엔 크죠. 컸는데 이번에 음수로 나눠줄 때는 나눈 결과를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더 크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음수든 양수든 상관이 없지만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볼게요.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한번 써보세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이유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동영상에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먼저 밑줄 그어볼까요? 이렇게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뺄 때 부동호의 방향의 변화를 알아보자. 밑줄 긋고요. 밑줄은 꼭 자를 대고 그어달라고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수직선상에서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자, 양변에 같은 수를 뺄 때죠. 그런데 동일하게 두 개의 점 2와 4가 오른쪽으로 그대로 평행 이동하거나 2와 4가 왼쪽으로 음의 방향이죠. 그대로 평행 이동하거나 대소관계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밑줄.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어도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자, 밑줄 긋고요. 자, 페이지를 넘길까요? 3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일단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A와 B를 먼저 대소관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B가 A보다 크다 일 때 한번 빈칸을 한번 적어보세요. 1번은 양변에 같은 수 1을 더한 거고요. 2번은 양변에 음수 3을 더한 겁니다. 양변에 4를 뺀 거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뺀 거예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해했다면 부동호의 방향이 모두 바뀌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 이번에도 밑줄을 긋게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로 나눌 때 부동호의 방향의 변화를 알아보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양수에다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그다음에 양변에 양수로 나눌 때 양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지금 보세요. 2와 4에다가 곱하기 2를 할 때 2와 4에 나누기 2를 할 때 양수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 표에다가 여기 수직선에다가 별표를 해놓고요.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수를 곱하게 되면 그 양수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폭이 더 벌어지거나 그죠? 폭이 더 좁아질 뿐이지 대소관계가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밑줄 긋게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밑줄 그어주세요. 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4번 빈칸에 한번 부등호를 써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A와 B의 대소관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요 밑줄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양수 3을 곱할 때
이건 5를 곱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로 나눌 때 양수 2로 나눈 거죠. 그죠? 아니면 2분의 1을 곱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럴 때 모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밑줄 그어볼까요?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 부동호의 방향의 변화를 알아보자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음수에다 동그라미 밑줄 긋고요. 음수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실제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마이너스 2로 나눴는데 이렇게 크로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의 변화가 나타나고 부호에 따라서 음수를 곱하게 되면 크로스가 나타나요. 그죠? X자가 나타나죠. 곱한 결과를 바로 숫자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수직선 위에서 보더라도 대소 관계가 바뀜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정리하게 되면 자, 5번 맨 위에 밑줄 그을게요. 이와 같이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동호의 방향은 바뀐다. 밑줄 그어보세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음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주면 됩니다. 음수, 동그라미. 됐죠? 그리고 5번으로 한번 빈칸을 쳐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대소관계 여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음수 마이너스 4를 곱했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곱한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5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준 거죠. 마이너스 3. 그죠? 마이너스 3. 그러면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눠졌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은 모두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죠? 이와 같은 성질을 정리하면 이 부등식의 성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그 등식의 성질을 생각하면 거의 유사합니다. 자, 여기서 별표를 3개 해놓고요.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부등식을 풀 겁니다. 자, 밑줄 긋고요. 첫 번째 부등식의 양변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밑줄을 자를 대고 주시고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부동호의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밑줄 긋고요. 이렇게 한글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부등식의 양변에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누어도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밑에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가 이번에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한글의 의미를 밑에는 수식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A가 B보다 작으면 양변에 C를 더하거나 양변에 C를 빼주어도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A가 B보다 작은데 이번에 C가 양수인 거예요. 그래서 양수 C를 곱하거나 양수 C를 나누어도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요. A가 B보다 작고 이번에 음수입니다. 음수 C이면 양변에 음수 C를 곱하면 또는 양변에 음수 C로 나눠주면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게 바로 부등식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자, 예제 2번을 이대로 볼게요. 자, 먼저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A와 B의 대소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A-1과 2B-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자를 이용해서 네모를 해주세요. 이렇게 네모.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런 수식은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만약에 서술형이 나왔다면 왼쪽에 있는 수식을 쓰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한글을 쓸 필요 없어요. 이런 설명을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기호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양변에 양수 2를 곱하니까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죠. 또 양변에서 같은 수 2를 빼주니까 또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뀐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양변에 먼저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잖아요. 먼저 음수를 곱하니까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 같은 수 3을 더해도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별표를 해주고요. 네모도 해주고요 하세요. 자, 페이지 넘기고요. 자, 6번에 별표 하나 해주고요. 예제의 방법대로 수식만을 써서 한번
부동호의 부동식의 방향을 한번 알맞은 부동을 한번 써넣어 보세요. 그냥 답만 쓰면 안 됩니다. 자, 먼저 그 본인이 푸는 동안에는 동영상을 멈춤을 해주시고 바로 저는 설명을 할게요. A가 B보다 작아요. 자, 그런데 1번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양변에 같은 수, 양수 3을 곱한 거죠. 근데 양수를 곱하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변에 같은 수 2를 또 더한 거예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간단히 두 줄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그냥 답을 쓰면 안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여기는 먼저 A와 B의 개수를 먼저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예요. 음수를 곱하죠. 그러면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양변에 같은 수 5를 더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b 이렇게 그러면 바뀐 상태에서 또 이번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3번도 볼게요. A와 B의 개수니까 이번에는 양변을 4로 나눠준 거잖아요. 4분의 A 그 다음에 4분의 B 그죠? 이번엔 좁으니까 한 줄에 쓸게요. 이때는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같은 부동식에서 같은 수를 빼주어도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3을 곱했잖아요. 마이너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준 거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바뀌었어요.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양변에 2분의 1을 더한 거니까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꼭 풀이 과정을 수식으로 써주세요. 한글로 쓰지 마시고요.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7번 볼게요. 7번도 별표를 해주세요. 여기 이 반대도 성립한다. 6번과 반대 방향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어진 식에서 A와 B의 그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는 반대예요. 먼저 양변에서 같은 수 3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죠. 그러면 소거되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하고 그대로 이렇게 부동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같은 수를 빼줬으니까.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 양변을 얼마로 나눠주는 거냐면 마이너스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남는데 음수로 나눠주니까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변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고요. 그죠? 그러면 4분의 A 하고 자 4분의 B 이때는 이제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양변에 같은 수 4를 곱해주는 겁니다. 양수를 곱해주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꼭 전개를 해주세요. 바로 답만 쓰면 안 됩니다. 7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보통 수행평가나 소수령 문제에서 다룹니다. 의사소통 문제를 볼까요? 등식의 성질과 부등식의 성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밑줄 먼저 그어볼게요. 먼저 등식의 성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이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여기서는 바로 답을 보여줄게요. 공통점 한번 써주세요. 공통점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거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양수로 나눌 때 등식의 등호와 부등식의 부등호가 그대로이다. 그러니까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바뀌지 않거나 그대로. 하지만 차이점은 음수입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등식을 성립하지만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의 그러니까 등식은 그대로 성립하지만 부등식에서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죠? 부등식에서는 꼭 써주세요. 자, 잠시 멈춤을 하고 다 쓴 다음에 동영상을 플레이 버튼 누르면 됩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수업을 할게요. 함께하는 수학을 볼까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짝하고 같이 푸는데 지금은 혼자서 풀어야 되겠죠.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A와 B가 요 밑줄 긋고요. A가 B보다 큰 겁니다. 네모 안에 주어진 식의 대소를 비교하여 한 밑줄 그어볼까요? 왼쪽의 식이 크면 왼쪽 화살표를, 오른쪽의 식이 크면 오른쪽의 화살표를 따라가 보자 입니다. 그러니까 큰 쪽으로 가란 얘기예요. 그 대소를 비교해서 큰 쪽으로 가라. 정답을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 출발점은 A가 B보다 크다이니까 A가 B보다 크다니까 거기서 차례대로 한번 해보면,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양변에서 같은 수를 뺐어요. 부동호의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씩 채우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큰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갔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면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부동호의 방이 반대로 일단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 4를 더한 거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A에다가 4분의 3을 곱했다고 해도 돼요. 그러면 양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그러면 왼쪽. 그래서 포도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모든 빈칸을 한번 빈칸에 부동호를 한번 써보세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포도. 다른 빈칸에도 부등호를, 알맞은 부등호를 한번 써놔 보세요. 그러면 일단 결과는 준영이가 좋아하는 과일은 포도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